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되면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1차 단일화 시한이 사실상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결국 내란 단일화에 나설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 또 김동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뒤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네, 내란 세력의 처벌은 단호히 하되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 통합 대통령을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선거운동의 반환점을 돈 시점입니다. 이 네. 시점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후보가 직접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적 어떤 심판의 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한 측면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여지는 이 판을 흔들려는 내란 세력의 준동,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 벌써 뭐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보지 않나 거의 활개치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다시 재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과의 어떤 절연, 이것보다는 오히려 무조건 단일화를 통해서 한번 다시 집권하겠다, 이런데 혈안이 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차단할 필요성을 저는 느꼈을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수 중도층의 기대감입니다. 선거 반환점을 돌면서부터 자, 이 정도면 이재명 후보에게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희석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거기에 부응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기됐던 국민주권정부 통합 대통령에 대한 강조,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단장님께서 이제 중도 보수층의 어떤 기대감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이재명 대선 후보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도나 보수층 확장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글쎄요, 이재명 후보의 중도 세력의 확장, 저는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겠다. 큰 중도, 이미 중도 세력, 중도에 계신 분들은 이재명 후보의 그런 구밀복검, 네, 입으로는 달콤한 얘기를 하면서 속에는 단칼을 숨기고 있는 그런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진면목, 진상을 좀 알고 계십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글쎄요, 하루에도 수십 번 내란 세력이란 말을 했는데요. 내란 세력, 또 기본사회, 이거 아니면은 이번 선거 어떻게 치르시려고 그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십니까? 내란 세력 처벌은 단호히 하되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닐까요? 물론 내란 세력의 처벌은 정의고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흑백 논리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건데요. 자, 한번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 진정한 내란 세력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형사 재판 중입니다. 정말 이것이 내란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는 재판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내란 세력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재판 뭐하러 합니까? 예, 대한민국 법치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형사재판이 끝나서 형사재판으로 내란 세력이 입증되면 그때 하십시오. 선거용으로 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진정한 내란 세력이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통진당, 이석기의 통진당이 정당 해산을 한 것이죠. 그것도 바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 하는
때가 불과 몇 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보당이 이석재 통진당을 그대로 이어받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지난 총선에 연합 공천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그래서 비례대표 2석과 울산의 지역구까지 진보당이 지금 3석이나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당 해산을 판정받은 그 당과 연합 공천을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거야말로 내란 세력이 아닐까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고 통합을 얘기하는데 통합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갈라치기는 또 왜 합니까? 120원짜리 커피로 80배 폭리를 취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숯검덩이처럼 만들었습니다. 또 대기업을 해체한다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통합은커녕 사회 분란을 얘기했다가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부르짖는 바로 이 구밀복검의 자세, 이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가려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좀 짧게 요약을 하자면 보수층과 어떤 중도층까지 확장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이 검찰의 수사기소의 분리 그리고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 했고요. 최근에 또 민주당이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 대표는 개별 법안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행보들을 보면 좀 사법부를 흔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확고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사법부라고 해서 개혁의 무풍지대가 될 수는 없는 법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뭐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문제라든지 네네.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속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른바 톤 조절 또는 더 나아가서 지금 대선을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논의가 벌거지는 것 자체가 어쨌든 유권자의 또 어떤 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차분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네. 후보가 직접 거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여준 위원장이 관련해서도 발언을 좀 하기도 했잖아요. 톤 조절을 위한 어떤 부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윤여준 위원장 또한 어떤 그 후보의 뜻을 받아서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어떤 민주당의 태도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그것이 의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 속에서 윤여준 위원장의 어떤 기자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이제 내일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에 각종 논란이 불거졌고요. 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후보 판결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밝힐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판결에 대한 그 연관 논의 또 발표문에 포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법관 회의가 왜 개최가 됐는지 그 연유를 보면은 당연히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면은 또 역풍이 불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줄이되 바로 이 대법관의 이재명 이 유죄 판결의 파기환송 이거에 대한 언급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글쎄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연기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26명의 법관의 동의로 이루어진 이번 법관 회의는 그 자체가 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정치의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이 개최를 한다는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뭐 내일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만 마땅히 연기를 하고 법관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기자간담회도 그렇고요. 내란 종식을 계속 좀 강조하는 게 최근에 어떤 지지율을 좀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은 후보는 없다고 봐야겠죠. 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어쨌든 지지율의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큰 흐름, 추세를 보면서 전략도 다듬고 또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내란 세력이 좀 준동하는 모습 이런 부분을 분명히 좀 차단해 줄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벌써 어찌 보면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내란 세력의 어떤 그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에 맞겠죠.
그러나 뭐 후보를 낼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니까 그 자격소에서 나오고 있는데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앞서 이재명 그 내란 세력의 준동을 얘기했습니다만 급기야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내란 세력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지금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그 마지막 선거 막판이 갈수록 보수 세력이 판을 흐리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취임 즉시 비상경제 대응 TF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뭐 박차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중들이 좀 반응을 할까요? 네. 궁즉통이라고 지금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만은 여러 지표에서 나오죠. 그래서 또 다시 들고 나오는 게 이제 경제 비상의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 순풍에 돛을 달고 하면은 이제 경제도 상당히 며칠 뒤에 나오겠죠. 선거 막판에 이제 경제 얘기를 꺼낼 즈음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네. 급한 아주 지금 뭔가 코너에 몰리는 그런 그 양상으로 저는 판결이 되는데요. 네. 비상경제 대응 TF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 예, 5천 시대를 어떻게 열겠다는 강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보관 그리고 실행 방안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선언적인 구호에 그칩니다. 어떻게라는 그런 게 글쎄요. 저는 뭐 눈 씻고 봐도 그런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돈으로 그걸 만드시겠습니까? 재원 마련에 대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자, 이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역 화폐로 할 겁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내수 활성화를 하고 비상경제 대응을 한다는 얘기인지 바로 이 구체적인 강론이 없는 저런 그 구호성 외침에 대해서 합리적인 중도 이 많은 국민들께서 반응을 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또 뭐 2차 추경은 계속 뭐 강하게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당선이 되면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뭐 거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경제 TF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 사회적으로 보면 내란 종식, 헌정질서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네. 두 번째는 지금 어찌 보면 최악의 경제 상황, 무너진 이 소위 이 민생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후보의 강한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상경제 TF를 얘기한 것이고 비상경제 TF의 사실상 컨트롤 타워가 돼서 집권하자마자 속도감 있게 민생 관련 대책을 챙겨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다. 더 나아가서 2차 추경 문제는 그동안 후보가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만 재정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 어떤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면서 2차 추경을 통해서 최소한의 경제가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현안 관련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저도 또 하겠습니다. 과도한 당무에 대한 개입 또는 공천에 대한 개입,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또 그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김문수 후보는 캐스팅 보트로 불리는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오전에는 충북 옥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생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런 행보들이 좀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옥천을 찾아서 유경수 여사님의 그 생가를 찾는 그런 일정을 가졌는데요. 이건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정통 보수를 강하게 결집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매우 실제로 3, 4일 전부터 이 여론조사 상으로 지표로서도 확인이 된 것인데요.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정통 근대화 또 산업화
이거에 적통을 잇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독재 프레임으로 또다시 공격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건국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승만 대통령, 바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유영수 여사를 이르는 이른바 근대화 산업화의 상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정통보수의 결집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다가 바로 저 옥천이 충북역촌입니다. 충청도의 한 가운데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충청권은 어느 대선이든 어느 총선이든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 정신의 상징인 충청 민심을 바로 잡아서 이번 선거에 역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그런 전략적인 그런 그 일정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보수는 결집이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 완전한 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가 좀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까요? 저는 선거 끝날 때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주장했습니다. 네. 의도를 모를 바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수 지지층의 결집,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겠죠. 그러나 저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를테면 이것이 대선 승리를 통한 집권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직도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거고요. 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결을 그러면 불복하겠다는 것입니까? 자, 국민적 상식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블랙홀,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거기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적 상식과 대결해서 이기는 정치 세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해야 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너무 나간 발언입니다. 사실 보수 입장에서는 물론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와 이렇게 당을 합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후보를 합친다든지 네, 이런 단일화 것도 말씀이시죠. 중요하겠지만, 네. 그 안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보수 측 인사들의 또 유세 단일화, 이 네. 부분도 가장 큰 관건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유세 단일화는 뭐 거의 큰 문제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 지난주까지는 별도의 유세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별도로 따로 뭐 해서 유세가 그렇게 나눠지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되는데, 네네. 지금 이 한동훈 대표 측의 조경태 육선 의원이죠. 네네. 그분이 이미 선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 보이스, 완 팀으로 나가고, 이제 유세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에서 정말 이 내부 단결이 이제 형식적이 아니라 완전체로 됐구나라는 것을 내일부터 이제 유세 현장에서 느끼실 텐데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요. 막판 그 결집, 지금 뭐 수치상으로도 거의 육박한 것으로 나오는 수치가, 제가 따로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을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예,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유세를 통한 진정한 완전체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유세 단일화는 이미 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그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한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하겠다,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시길래 좀 뜬금없긴 했어요. 갑자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은 네. 사전투표를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지를 주장해왔고 부정선거 음모를 주장해왔던 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왜 그럼 이런 발언을 했겠느냐. 자, 대선 사전투표가요, 대선 투표율의 거의 절반이 육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분산투표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에서 이른바 사전투표 흐름 자체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선거 막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도 부동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전투표를 여전히 폐지하거나 부정선거를 강조하는 한 중도 부동층의 확장, 대선 승패를 어떻게 보면 결판짓는 그런 흐름에 중도 부동층 확장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사실상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반영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단일화 1차 시한이 지났는데요. 네, 본선거인 6월 3일 투표용지에는 이제 사퇴가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단 사전투표 29일 전에 단일화가 되면 즉석에서 인쇄조에는 사전투표 용지에는 이 사퇴라는 말이 표기가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전투표 전에는 좀 단일화를 자신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단일화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것은 여론조사의 수치가 증명을 합니다. 여론조사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단일화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사전투표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그것도 2차 토론이 끝난 바로 직후 2시간 후에 이 사전투표 바로 직전 밤에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른바 목금 29, 30일 사전투표 바로 직전에 그게 28일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 28일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 날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좀 전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바로 그렇습니다. 사전투표를 본투표를 하지 말고 사전투표 합시다라는 뜻에서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그 의혹을 풀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선관위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해지질 않았죠. 그래서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가 이전과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투표에는 당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총력으로 점검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전투표가 무언가 흠결이 있는지 총력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도 사전투표를 할 작정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본투표 하지 말고 사전투표 합시다 이렇게 국회 해석을 하면은 그것은 본말에 전도가 된 상황이고요. 사전투표보다 더 좋은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사전투표가 왜 사전투표가 합니까?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더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꾸준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단일화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거든요. 네. 만일에 단일화를 막판에 이준석 후보가 수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까요? 글쎄요. 막판 가능성이 희박한 시점에서 수용을 한다면 아마도 좀 네거티브 이슈에 의해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명태균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벌거워지는 상황일 텐데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수도권 수준의 단일화 논의입니다. 자, 국민적 감동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명분도 없습니다. 뭔가 내란 세력과의 결별이라든가 또 보수 세력의 또 새로운 보수 혁신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가진 단일화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미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이른바 봉합하는 단일화, 여기에 어떤 그 국민들이 반향을 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거의 이 수도권 수준의 이 단일화 논의 자체가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대변인님은 단일화 가능성이 좀 높게 이제 보시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결과를 네.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수치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선을 긋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단일화 중에서 단일화를 처음부터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없죠. 항상 이 숙성이 되고 물밑에서는 대화가 지금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막판에 그것이 성사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전에 단일화 성공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하나도 이상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한 단일화냐? 바로 그렇습니다. 승리를 위한 단일화고 이 승리는 이재명 가장 위험한 세력이라고 지칭받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이재명과 이재명 세력의 집권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 공통분모를 통해서 단일화의 가능성, 이것은 단일화에 실패할 가능성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러니까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면 이건 단일화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 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한 사람이 이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수치보다는 네. 두 분이 합해서
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금 앞서가는 여론조사도 몇 개가 있죠.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 중앙선거심의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육박을 하거나 추월을 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바로 지금 김문수 후보도 올라가고 이준석 후보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준석 후보가 올라가면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일각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네. 않습니다. 두 분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28일 또는 28일 날 한두 가지 이 지표에 의해서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직전까지 단일화를 하면요. 바로 이번에 대역전의 서사시는 써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미국 하와이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가 있는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 그러니까 죽은 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발언만 가지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후보를 좀 지지하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상도 아니고 명백한 지지 의사를 보인 것이다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홍준표 전 후보가 더 이상 국민의힘 중심의 보수 정당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저는 접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련의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네. 친윤 중심의 지도부가 보여진 행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남이가 떨어진다 했어요.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하와이까지 찾아가서 뭐 선대위 참여를 독려했지만 마이웨이 홍준표 전 후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접고 오히려 이럴 바에는 미래 세력의 어떤 미라를 만들어주는 이른바 미래 세력에 투자하는 국민의 현명한 어떤 판단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글쎄요, 뭐 저는 단일화 논의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이 오히려 보수 세력의 어떤 그 여망 이대로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 흐름을 자극하는 하나의 흐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로서는 홍준표 후보의 예측대로 미래 세대에게 표를 주는 이른바 독자 단일 완주하는 그림이 가장 크게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 같은 질문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런 발언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 이게 바로 어디서 이 얘기가 나왔냐가 중요합니다. 청년의 꿈이라는 바로 온라인 소통 창구에서 했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 정치는 당신들 청년들이 앞으로 주도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이라는 청년 후보가 있으니 관심을 더 가져라 정도로 얘기를 하지 뭐 김문수를 찍지 말고 이준석을 찍어야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표피적인 분석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준석은 사표가 아니다라는 것도 저는 단일화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우리 중도 보수 쪽의 전 국민을 집중을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 그리고 김동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오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